(8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고체 연료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고체 연료의 종류로서는 첫 번째는 표면연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발연소, 세 번째는 분해연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자기연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기는 고체 연소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데 예혼합 연소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기체 연료의 연소의 종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이라고 정리해주면 되고, 추가적으로 기체 연소의 종류에는 예혼합 연소 말고도 확산 연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83번 문제입니다. 위험물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화산화 나트륨에 물이 접촉하는 것은 위험하다. 맞는 보기. 2번. 황리는 물속에 저장한다. 맞는 보기. 3번. 염소산 나트륨은 물과 반응하여 폭발성의 수소기체를 발생한다고 했는데 물과 반응하여 폭발성의 수소기체를 발생하는 것은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염수 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틀린 보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는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4번 문제입니다. 공정안전 보고서 중 공정안전 자료에 포함하여야 할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문제인데 이것에 해당되는 것은 3번 보기가 이에 해당이 되며 그 다음에 첫 번째 비상조치 계획에 따른 교육 계획은 비상조치 계획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인 안전운전 지침서와 4번 보기인 도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안전운전 계획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 문제는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답은 3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8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폭발을 기상폭발과 응상폭발로 분류할 때 기상폭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기상폭발에서 체크해 볼 것은 암기법을 항상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암기법은 무엇이었냐면 혼합해진 무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할 수 있냐면 먼저 첫 번째 혼합, 기상폭발에 해당되는 것은 첫 번째는 혼합가스 폭발,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는 무엇이냐면 분해 폭발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지는 무엇이냐면 분진 폭발에 해당, 그 다음에 무는 무엇이냐면 분무 폭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4번 보기에 있는 수증기 폭발은 무엇에 해당되냐면 응상 폭발에 해당되며 증기 폭발도 응상 폭발에 해당된다라고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9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틸렌, 탄소가 2개, 수소가 4개인 에틸렌이 완전 연소하는 경우 다음에 존스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경우 연소 화한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때 구하기 위해서는 CST 화학 양론 농도를 먼저 구해줘야 되는데 화학 양론 농도를 암기하고 있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대입해서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반응식을 세우는 게 좀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에틸렌은 탄소 2개와 수소 4개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들은 3개의 산소와 반응을 해서 2개의 이산화탄소와 2개의 물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CST를 어떤 식으로 또 구할 수 있냐면 CST는 연료의 몰수가 분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료의 몰수 더하기 탄소의 몰수 나누기 0.21을 한 후에 곱하기 100을 해줘도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6.542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이때 LFL인 존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끝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LFL 즉 연소 화한계는 0.55 곱하기 6.5421을 하게 되면 약 3.5982가 돼서 답은 3.6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식을 이용해서 대입할 경우 약간의 소수점 차이가 발생하지만 둘 다 같은 풀이 방법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9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의 종류에서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것은 제가 암기법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암기법을 활용해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한 유가를 보고 아찔해 하니 이렇게 암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폭발하는 무엇을 뜻하냐면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에 해당되며 그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유기과산화물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는 무엇이냐면 아조 혹은 디아조 화합물, 그 다음에 질, 세 번째라고 보았을 때 이때 질은 무엇이냐면 질산 에스테르류, 그 다음에 하를 4번이라고 보았을 때 하이드라진 유도체, 마지막에 니를 다섯 번째라고 보았을 때 니트로 혹은 니트로소 화합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에 해당되는 것은 디아조 화합물이 이에 해당된다라고 골라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7번 문제입니다. 화염 방지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빈칸에 알맞은 것을 찾아 넣는 문제입니다.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염 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해야 됩니다. 이때 화염 방지기의 설치에 대한 내용이 쭉 있는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상단에 설치해야 된다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이 상단 부분만큼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외운다기보다는 정독을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9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인화성 가스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는데 인화성 가스에 해당되는 것은 수소 아세틸렌, 즉 폭발 3등급에 해당되는 수소 아세틸렌이 있겠고 그 다음에 폭발 2등급에 해당되는 에틸렌도 인화성 가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탄, 에탄, 프로판, 메탄 등은 폭발 1등급에 해당되는 인화성 가스 종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4번이 되겠고 2번 문제는 좀 쉽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산소가 인화성 가스가 되면 우리가 호흡할 때 인화성 가스를 마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문제에서는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산소라고 골라낼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이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가 쉽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풀게 되면 정답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